경희군 카입니다. 오늘 이 조종기 제가 거의 출시하자마자 구매해가지고 라디오 마스터의 GX12입니다. 이거 왜 제가 지금까지 리뷰 안 했냐, 사실 리뷰 안 할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되게 좋은 조종기라고 하면서 나왔죠. 그래서 저도 바로 샀어요. 몇 가지 되게 사람들의 이목을 끈 게 있죠. 이렇게 스틱이 폴더블하다, 이렇게 갖고 다닐 때 이 스틱이 문제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접어서 갖고 다닐 수 있는 폴더블 스틱이라는 거, 요거 조금 인상이 깊었고, 사실은 이 조종기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제맥스라는 거죠. 제맥스가 지원이 된다. TX15와 GX12에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TX15는 주파수 대역을 2.4GHz 대역도 지원을 하고 900Hz 대역도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GX12도 그 주파수 대역을 둘 다 지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 요걸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하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전파법에 관한 내용을, 이 조종기가 사실은 그런 이슈들이 있죠. 그 이슈들이 뭔가, 요거가 사실은 좀 다루기 힘든 이슈일 수도 있는데 그걸 한번 잘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제가 사용하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긴 있지만, 그 사용할 때 제가 어떤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지를 보여드린 영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조금 더 본인이, 저는 이제 어디까지나 제가 영상 만드는 거는 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본인의 책임과 본인 판단 하에서 결정하시라, 이런 취지로다가 이 영상 만든 점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선은 그 외관부터 비교해 보겠습니다. GX12를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제가 산 거는 GX12 ELRS 블랙으로다가 모드 2로 다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뭐 언박싱 이미 했지만 영상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포장한 거를 언박싱 해봤습니다. TX15에 없는 GX12만의 기능을 한번 먼저 보면은, GX12가 요 스틱 접히는 거, 요거 있습니다. 짠. 이거 은근 가방 같은 데 넣어가지고 다닐 때 좋아요. 그 다음에 TX15는 지금은 이제 이거를 토글, 여기에 레치로 돼 있던 걸 토글 스위치로 바꿨지만, GX12는 기본적으로 토글 스위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박서 같은 걸로 입문하신 분들, 이렇게 여기에 이제 아믹 넣고 이렇게 하는 거에 익숙해지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여기에다 하는 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이걸로밖에 못 하는데, 이게 바꾸기가 참 힘든데, 근데 어떤 분들은 항상 아믹 이걸로 다 이렇게 다 하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그런 분들한테는 또 이게 안 맞죠. 요거는 기본이 하여튼 여기에 이렇게 스위치로 돼 있다. 저는 요거를 여기에다 아밍을 넣어서 썼는데 조금 불편하긴 해요. 왜냐면은 제가 쓰던 거보다 요거는 쓰다가 아밍 위치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근데 요거는 확실히 아밍 스틱에서 아밍 거리가 좀 멀어요. 이렇게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생각해보면 아밍을 끌 때는, 착륙시킬 때는 그냥 위에서 착륙을 시키면서 그냥 이렇게 하니까 아주 불편하진 않았어요. 근데 하여튼 완전 편한 그런 건 아니었다. 근데 웃긴 게, 보통 여기 이 아밍 넣는 요 스위치가 2단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3단으로 기본으로 와요. 근데 이 부분은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2단 스위치가 같이 동봉이 돼서 옵니다. 보면 이렇게 스위치가 두 개가 같이 와가지고 부속품이 같이 오고요. 이런 다이얼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나는 필요 없다 이러면은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게 부품들이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변경을 하면은 되고요. 필요 없는 거 그래서 빼고 막아버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안테나가 듀얼이라는 거죠. 이렇게 안테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짠. 보통 요 안테나에 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 안테나가 이렇게 생긴 안테나는 여기 요 방향이 널 포인트라는 거예요. 널 포인트라는 건 신호가 가지 않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롱레인지로 해서 멀리 보내고 싶다 그러면은 이 방향이 가장 신호가 좋은 방향이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다이버시티를 해가지고 안테나, 수신기에도 안테나가 두 개가 있으면은 하나는 버티컬하게, 하나는 호라이즌탈하게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고 싶은데 이렇게 놓고 하면 안 된다. 요거 첫 번째 TMI였습니다. TX15는 여기 안테나가 하나밖에 없죠. 왜냐면 TX15는 제미니, 제맥스가 지원이 안 되니까. 라디오 마스터 GX12는 제미니와 제맥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송신기에도 안테나가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차이점인 것 같아요. 여기 뒤에 보시면은 요 확장 모듈이 있잖아요. 요 확장 모듈이 요거는 나노입니다. 뭔 소리냐? TX15는 요게 확장 모듈이 마이크로로 돼 있어요. 이게 ELRS 내장형이니까 뭐 ELRS만 쓰시는 분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걸 그냥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크로스파이어 쓰신다. 뭐 제가 크로스파이어 쓴다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크로스파이어 쓴다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쓸 수 있는데 이게 베이가 마이크로 사이즈의 베이거든요. 요거에 맞는 게 있고 요거를 여기에다가 쓸 수가 없죠. 요거는 요럴 경우에는 크로스파이어가 나노형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형으로 나온 거를 구매해서 쓰셔야 된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나노형이네요. 젠미니 슈퍼 G 송신기입니다. 젠미니가 지원되는 2.4GHz에서 젠미니가 지원되는 슈퍼 G 요게 나노 사이즈라서 요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딱 써서 쓰시면 된다. 사실은 라디오 마스터 요 GX12에는 요런 거를 쓸 필요가 없죠. 이게 자체가 젠미니, 젠맥스가 다 되기 때문에 요런 건 필요가 없고, 만약에 크로스파이어를 또 써야 된다 그러면은 크로스파이어 나노를 쓰시면 되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 요거는 이제 4인원을 가능하게 해주는, 저희가 아주 가끔 쓰는 뭐 FR 스카이라든지 요런 프로토콜을 지원해 주는 거는 요렇게 나노용 요 4인원 외장을 써서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GX12는 요 베이가 나노 사이즈다. 반면에 TX15는 마이크로 사이즈다. 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도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배터리 요 공간이 좀 차이가 있어요. TX15에는 제가 지금 이 라디오 마스터의 6200mAh짜리 요 조종기용 충전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세요. 이게 용량이 뭐 역대급으로 제일 많으니까 이거를 쓴다 그러면은 요게 가까스로 들어가더라고요. 예, 딱 들어갑니다. 반면에 GX12는 좀 조그만 조종기잖아요. TX15가 확실히 크고 GX12가 좀 컴팩한 사이즈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게 안 들어갑니다. 요 점도 고려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역시 디스플레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얘는 이렇게 컬러 디스플레이에 터치패드가 된다 이거죠. 예, 좋습니다. 반면에 GX12는 완전 흑백이다. 근데 저는 뭐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화면도 꽤 크고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없다. 아주 글씨 크기가 제 시력에 딱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무게 차이 당연히 나겠죠. 배터리를 빼고 성재야지. 562g, 685g. 가볍고 컴팩하면서 나는 딴 거보다 어떤 라디오의 성능 이런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분들이라면 GX12가 괜찮을 수 있겠죠. 지금까지 요 조금 외관상의 차별점들을 간단히 한번 봤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은 역시 이 ELRS의 전송 방식의 차이가 있다는 건데요. 이게 ELRS의 공식 사이트에 있는 젠미니에 대한 설명 페이지인데요. 뭐 ELRS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저희가 주로 사용했던 일반적인 수신기, 라디오 마스터의 RP1이라든지 해피 모델의 EP1 뭐 이런 수신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이게 베이직이라는 거예요. 베이직이 싱글 안테나, 싱글 패킷, 그게 바로 요 TX15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안테나가 송신기에 하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송신기에서 보내는 패킷은 싱글 패킷입니다. 이 수신기를 그냥 일반 싱글 안테나가 있는 수신기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수신기랑 요 TX15 같은 거랑 하면은 이게 가장 베이직이라는 거죠. 다만 요때 이제 주파수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TX15는 2.4GHz로 할지 900MHz로 할지. 이전의 조종기들은 조종기를 구매를 할 때 이제 900짜리를 쓸지 2.4짜리를 쓸지를 결정을 해서 조종기를 샀어야 되는데, TX15는 이제 두 개가 다 되기 때문에 조종기를 구매한 단계에서는 그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다. 요거는 이제 싱글 패킷을 보내고 싱글 안테나를 받는 베이직 형태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조금 더 진화된 게 있었습니다. 그 안테나 다이버시티라고 라디오 마스터의 RP3 수신기가 있는데, 라디오 마스터 RP3 같은 거는 요 다음에 나오는 트루 다이버시티랑 달라요. 이거는 조종기에서는 싱글 패킷을 보내고, 이 안테나가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안테나가 다 액티브한 게 아닙니다. 하나의 안테나만 작동을 하고 있다가 신호가 안 좋아지면은 다른 안테나 옮겨간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안테나 다이버시티는 뭐 약간 백업 같은 기능을 하는 그 정도의 다이버시티였어요. 그래서 RP3 수신기가 트루 다이버시티가 아닙니다. 이제 진짜 트루 다이버시티가 그 다음에 나왔죠. 트루 다이버시티로 대표적인 게 바로 라디오 마스터의 RP4TD라고 있습니다. 안테나만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수신 장치 자체가 두 개의 안테나에서 오는 신호를 둘 다 받습니다. 여전히 조종기에서는 싱글 패킷을 보내는 거고요. 근데 수신단에서는 두 개의 안테나가 각각 수신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뭐가 더 좋은지 그 신호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 다 액티브한 상태에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안테나를 두 군데로 다르게 달아주면은 유용할 수 있는 그런 트루 다이버시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젠미니죠. 젠미니는 아예 안테나가 두 개가 돼야 돼요. 요게 이제 젠미니 처음 나왔을 때 나왔던 슈퍼G, 베타 FPV의 슈퍼G인데요. 이런 식으로 안테나가 통신기에서도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통신기에서 같은 패킷을 다른 프리퀀시에서 처음 나온 젠미니랑 지금 나오고 있는 요 GX12의 젠맥스랑도 조금 다른데요. 젠미니는 2.4GHz 대역 내에 2.4GHz 대역에도 이렇게 주파수 대역이 있으니까요. 그 중에서 40MHz만큼은 이 각각 신호를 띄워가지고 이 안테나도 하나 보내고 이 안테나도 하나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수신단에서도 두 개의 안테나가 있는데, 이때의 안테나는 아까와 같이 다이버시티한 안테나가 아니에요. 다이버시티는 하나 싱글 패킷을 양쪽에서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좋은 신호를 쓰는 건데, 얘는 요 주파수로 보내는 신호를 받는 안테나가 하나 있고, 요 주파수로 보내는 신호를 받는 안테나가 하나 있고, 요렇게 해가지고 두 개의 신호를 받아서 쓴다. 그러니까 젠미니를 하면은 아무래도 수신율이 더 좋아지겠죠. 저희가 이제 날릴 때 LQ 값이 좋아진다, 이겁니다. 근데 이 젠미니라는 거는 결국에는 2.4GHz 이 주파수 대역에서 40MHz만큼 떨어뜨려 놔도 어차피 어떤 신호의 특성이라든지 그 주파수 대역의 특성은 되게 비슷하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주파수 대역에 엄청난 방해 주파수가 들어왔다. 가령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거 드론을 날리고 있는데 옆에서 다른 사람이 센서 드론을 날려요. 이 사람이 차지하는 주파수 대역이 한 60MHz 정도 된단 말이죠. 저희가 이제 세팅해보면 알잖아요. 그 대역이 지금 5.8GHz지만 그런 비슷한 신호가 이 2.4GHz 저희가 쓰는 여기에서 갑자기 들어온다. 그러면 이 다이버시티가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젠맥스인데, 젠맥스는 이 젠미니와 똑같이 이 안테나 두 개에서, 요거는 이제 2.4GHz 안테나니까 2.4GHz 안테나가 달려있는데, 이 GX12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 안테나가 이게 2.4GHz도 되고 900MHz도 되는 안테나인 거예요. 얘는 2.4GHz에서 패킷을 하나 보내고 얘는 900MHz에서 패킷을 하나 보내는 거죠. 그러고 수신하는 쪽에서도 900MHz에서 수신을 하나 하고, 이게 이제 제맥스 수신기인데요. 제가 한번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제맥스 이렇게 수신기가 있으면은 요게 하나에서 900MHz를 보내면은 한 안테나는 요거랑 액티브하게 요 큰 안테나 요거 써가지고 900MHz 신호를 받아서 수신을 하고, 얘는 2.4GHz를 보내면은 2.4GHz 신호는 여기 요 짧은 안테나 요게 요쪽에서 2.4GHz를 받아서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 이게 바로 이제 젠맥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4GHz에서 보내는 거랑 900MHz에서 보내는 거다. 이러면은 아무래도 2.4GHz 안에서 400MHz만큼 벌린 거보다는 아무래도 주파수의 특성도 다르고, 그리고 그때 들어오는 다른 어떤 주파수의 방해 신호 이런 것도 이렇게 900에서 2.4까지 이렇게 걸치는 신호가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확실히 젠맥스가 어떤 수신의 안정성을 이제 확보해 주는데 효과가 있을 거다. 그런 면에서 이제 GX12가
TX15보다는 더 발전된 기술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주파수 대역 이슈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그 얘기를 안 했죠. 이제 저희가 기존에 주로 사용하던 이 2.4GHz 제가 장착한 기체들, 요게 트루 다이버시티고 요게 이제 그냥 베이직인데 2.4GHz 대역이었어요. 제가 사용하던 거는 기본적으로 요 2.4GHz 대역이 보통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ISM 대역이라고 그 라이선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주파수 대역입니다. 가령 이제 저희가 뭐 핸드폰을 쓴다, 뭐 LG U 플러스를 쓴다 그러면은 U 플러스는 이 이동 통신을 제공하기 위해서 정부에 엄청 비싸게 사용해야 할 주파수 대역을 경매로 낙찰을 받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뭐 LTE라든지 5G 이런 걸 제공하고 가입자들한테 돈을 받는 거죠. 근데 2.4GHz 대역, ISMS 대역에서는 이런 라이센스 받은 사람이 필요 없이 누구나 이 주파수 대역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다만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게 내가 사용하는 전파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생기면 안 되니까 이 전파법에서 기술 기준 같은 걸 만들어서 일정한 출력의 어떤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도 정해놓고 있지만 거기서 사용하는 신호 강도, 이 출력에도 제한을 걸어놓고서 이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보는 전파법의 전파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파 인증 받은 기기로다가 이거를 사용했을 때는 이렇게 라이센스나 뭐 아무런 뭐 이런 거 없이 아무런 제한 없이 이 2.4GHz 대역의 주파수를 개인도 사용을 할 수 있다. 이건 거죠. 그래가지고 뭐 ELRS 조종기 같은 경우는 요 2.4GHz 대역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국내 인증받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럼 해당 주파수에 이제 별도 규제 기간 승인 없이 사용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전에 이제 롱레인지 비행을 주로 하시던 분들이 많이 사용하던 TBS의 크로스파이어라는 송수신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기본 900MHz 대역에서 사용되는 건데 뭐 전파에 대해서 조금 아신다면은 이런 낮은 주파수 대역이 뭐 전파의 회절성 이런 게 좋고 그래서 뭐 가령 반도에서 비행한다 그러면은 이제 더 투과성이 좋은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를 이제 아실 거예요. 예전에 이제 SK텔레콤이 이런 이제 황금 주파수 대역을 차지해 가지고 통화 품질이 더 좋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런데 신기하게 이 미국에서는 이 915MHz가 ISMS 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크로스파이어 제품이 우리나라 KC 전파 인증하고 비슷한 미국의 FCC 인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 FCC 인증을 받아서 이 주파수 대역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제품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제품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가져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크로스파이어를 쓰는 이 주파수 대역이 ISMS 대역이 아니라는 점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대역 인근에 이제 실제로 KT의 LTE 주파수 대역이 할당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크로스파이어 제품은 국내에서 아예 인증받는 거를 시도할 수조차 없는 거죠. 915MHz를 쓸 수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이 지루한 영상을 보고 계시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좀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려도 될 것 같네요. 사실 이 전파법이 제 전문 분야예요. 제가 학부 전공은 전파공학이고 그 주파수 할당 관련 자문도 하고 뭐 무선국 허가, 뭐 전파 인증 뭐 이런 관련 법률 자문을 진짜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채널들의 영상들을 보시면은 제가 뭐 FCC 핵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다루고 있지 않죠. 뭐 댓글로 질문을 주셔도 절대 대답을 안 합니다. 여기서 이제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점이 하나가 있는데 뭐 제가 뭐 다른 분들이 뭐 FCC 핵을 한다거나 뭐 전파법에 좀 위반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전파를 사용하고 있거나 이런 분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전혀 아니고요. 뭐 또 제가 전파법 관련 규정을 또 다 완전히 준수하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런 주제들이 너무 공론화되기에는 상당히 이게 어려워질 수 있는 주제다라는 점을 조금 인식하면서 보셔야 한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령 이제 크로스파이어를 사용하면은 900MHz를 사용하니까 그건 위법이야. ELRS를 쓰면은 2.4GHz를 쓰니까 이건 합법이야. 이렇게 또 단순하게 결론이 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4GHz 대역에서 별도 절차 없이 해당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해당 기기가 한국전파법 인증을 받은 경우이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 직구가 활발해지면서 전파법에서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한 개 기기에 대하여는 전파 인증 없이 수입을 다 허용을 해줬어요. 이게 원래 되던 게 아니라 유인촌 장관의 아이패드 사용 사건이라고 요거 검색해 보시면은 좀 사연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드론 분야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상당수의 이 어떤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 기기들이 전파 인증을 받지 않고 그냥 사용되는 것들이 상당수 있다는 게 사실 현실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전파법에서 한 개 수입 허용해 줬으니까 그냥 사용하는 것도 허락해 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크로스파이어도 전파법에서는 인증 없이 한 개 제품에 대해서는 개인이 통관을 할 수 있다. 이거는 통관만 허용해 준 거지 이 제품을 해당 주파수 대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 이거를 그 통관을 허용을 해주면서 그것도 허락해 준 거 이런 건 아니거든요. 정말 불편한 진실은 이거는 ELRS의 2.4GHz 주파수 제품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참 불편하죠. 그럼 이 미인증 기기를 사용하려면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전파법에 따라서 별도의 이제 무선국 신고 또는 무선국 허가를 받아서 사용 주파수에 대한 지정을 받거나 뭐 이런 절차들이 필요해요. 이거는 뭐 이런 저희가 쓰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가령 직구한 와이파이 공유기를 뭐 사용한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법적으로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제맥스의 이슈로 돌아오면은 제맥스는 이렇게 900MHz랑 2.4GHz를 둘 다 사용하니까 900MHz를 사용할 때 이거를 듀얼로다가 사용할 때는 아무래도 크로스파이어랑 동일한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FCC 핵이라는 것도 본질적으로는 좀 같은 이슈인데요. 2.4GHz나 5.8GHz에서 DJI 제품의 사용 그냥 허용된 것은 이제 우리나라 전파 인증을 받았기 때문인데 FCC 핵이라는 거는 이 우리나라 전파 인증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FCC의 기준이 적용되도록 해당 기기를 조작을 해주는 거예요. FCC 기준이 우리나라보다 좀 널널해서 한마디로 뭐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도 많이 모여 사니까 좀 조용히 살아라 뭐 이런 기준인데 미국은 뭐 땅도 넓고 하니까 좀 더 시끄러워도 된다 뭐 이런 거죠. 근데 그 기준으로 우리나라 거를 바꿔준다. 이게 이제 FCC 핵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전파 인증 기준을 넘어서 출력을 내게 하는 방법이 이제 너무 공공연하게 알려지고 이러는 것이 저는 이제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하는 이슈라는 점을 예전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GX12 리뷰하면서 좀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해 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취미하면서 카페 같은 데 보면은 너 그거 법 위반이니 허가 받았느냐 뭐 이런 지적질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런 거 보고 있으면은 진짜 그 사람 찾아가서 한번 얼마나 너는 잘하느냐 한번 제가 찾아보면은 그 사람도 걸 거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진짜 누군가의 행동이 염려되어서 말씀을 하신다면은 뭐 너 그거 불법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어떤 부분이 어떤 법률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문제가 되면은 과태료가 얼마에 처해질 수 있다. 아니면은 무슨 이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그거에 따른 어떤 받게 되는 그 결과 이런 것들을 알려주셔야지. 그러니까 이제 혹시 이런 걸 모르고 계시다면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거를 좀 알고 계셔라. 이런 조언을 해야 되는 거지. 막 무턱대고 너 법 위반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진짜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 지루한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좀 더 즐거운 영상으로 이런 불편한 진실 말고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